엄마, 정신 좀 차려요. 우리가 직접 관에 넣고 땅에 묻었잖아요.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어젯밤에 집에 왔어. 나와 얘기했다고. 그럼 왜 모든 돈을 빼갔어요? 왜 보험금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꿨어요? 몰라.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살아있어. 너희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40년 동안 우리를 속였던 그 사람을 아직도 믿으세요? 미정아,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누구세요? 정말 아빠 맞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의 다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을 치른 바로 그날 밤, 현관문을 연 영희 씨 앞에 나타난 건 분명 관 속에 누워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희 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딸은 어머니가 정신을 놓았다며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연 준호 씨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40년간 가족에게 숨겨온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주택가,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68세 영희 씨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거실 소파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오를 대로 부어올랐고 손에 쥔 휴지는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 준호 씨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아픔은 영희 씨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올까요? 혹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지가 조문을 오는 것일까요? 영희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현관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영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몇 시간 전 관 속에 누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그 사람이 남편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 있는 준호 씨는 생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디선가 숨어 지내온 사람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준호 씨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그날 밤의 충격은 영희 씨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은 평소와 다른 영희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집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인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희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영희 씨는 멍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김 여사,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의 충격으로 영희 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영희 씨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그 사람을. 이웃들은 영희 씨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래 후유증으로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정말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영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관 속에 누워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무수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준호 씨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45세의 미정 씨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미정 씨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계속 현관문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희 씨는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당부가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하지만 미정 씨는 어머니의 변화를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어머니는 명백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열어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는 두 사람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영희 씨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해버렸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어. 미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직접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어. 미정 씨는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망상에 빠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세요. 완전히 정신을 놓으신 것 같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영희 씨가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0년대 초 젊은 준호 씨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당시 준호 씨가 선택한 길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였죠. 하지만 준호 씨가 배정받은 부서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특수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을 비밀에 묶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준호 씨의 업무는 국가기밀에 속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정확한 업무 내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단지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40여 년간 준호 씨는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숨기고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했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겨야 했고, 때로는 차갑고 비밀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미정 씨가 아버지를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감정적 거리를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는 어머니와 함께 보험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류 검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미정 씨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보험 수혜자를 변경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변경이 사망 직전에 이루어져서 미정 씨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보험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로 변경하셨는데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족분이 아닌 제3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죽기 직전에 보험금 수혜자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의 예금 계좌에 있던 거액의 돈이 사망 직전에 모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부가 돈을 어디에 숨겨놓은 게 아닐까?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영희 언니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었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영희 씨가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던 중 파주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72세의 동철 씨는 준호 씨의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준호 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그 후에 가족 갈등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동철 씨의 따뜻한 말에 영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동철 씨,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동철 씨는 영희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그동안 혼자서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 현관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동철 씨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영희 씨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혹시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아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 씨, 준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준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동철 씨는 미정 씨와 다른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동철 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미정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철 아저씨, 설마 아저씨도 엄마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을요? 동철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단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라. 하지만 미정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보험금과 예금 문제까지 불거지자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험 수혜자를 왜 바꿨는지. 미정 씨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하고 아버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정 씨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는 생전에 여러 번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모르는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숨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정 씨의 추궁에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엄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속이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렸다고요.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친척들도 편을 나누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미정 씨는 어머니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야.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내가 직접 봤다고. 그럼 어디 있는데요? 왜 안 나타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신과 의심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희 씨만 그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모습은 여전히 수척하고 초라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어 지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두에게 미안해. 준호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미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뭔가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내가 모두 설명할게. 준호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평생 짊어진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평생 해온 일을 말하면 이해할 거야. 그때 동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모든 걸 말해줘. 준호 씨는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의 눈에서 격려의 빛을 읽었습니다. 좋아.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게. 준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국가 기밀 업무를 담당했어. 표면적으로는 일반 공무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안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했지.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가 담당한 업무는 적국의 스파이 활동을 감시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일이었어. 때로는 위험한 지역에 잠입하기도 했고, 때로는 신분을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어. 미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대한민국의 정보요원이었다. 하지만 그 일의 특성상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해야 했어. 준호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위험해졌어. 내가 오랫동안 추적하던 적국 스파이 조직이 내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았지.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최근 들어 유독 예민하고 불안해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내 가족을 위협했어. 영희와 미정이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위험에 처해졌지.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가족들은 계속 위험해졌겠지. 그래서 죽은 척하기로 했다.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관 속에 있던 건 뭐예요? 동료의 도움으로 가짜 시신을 준비했어. 의사도 장의사도 모두 우리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죽음까지 가짜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어요?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동철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준호의 사정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안도,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금과 예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수혜자를 바꾸고 돈을 모두 빼신 거예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가족을 지키는 데 쓰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적국 조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의 도움이 필요했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집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와 보안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지. 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를 바꾼 것도 같은 이유였어. 만약 내가 정말 죽는다면 그 돈이 적들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사람으로 바꿔놓았던 거야. 미정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뭐예요? 가명으로 만든 계좌들은요? 모두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들이야.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은신처들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자금들이지.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평소에 차갑고 비밀스럽게 행동한 것도 미안하다, 영희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 너무 가까워지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미정 씨는 아직도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나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준호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깥에 다른 여자는 없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씨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있었다.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는 내 파트너야.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동료지. 사진 속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녀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고 위험한 임무들을 함께 수행했어.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다. 영희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였지. 다만 가끔 그녀의 집에서 회의를 하거나 함께 출장을 가야 할 때가 있었어. 미정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예금을 빼신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에요. 일부는 그녀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일정 부분의 보수를 지급해야만 했어. 복잡한 진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여성과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비밀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가족들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갈등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희들이 알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말에 영희 씨가 격분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해요? 영희야. 아니에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냉정한지,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왜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걸 참고 살았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죽은 척까지 하면서 우리를 속이다니. 미정 씨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시잖아요. 준호 씨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냐? 너희들에게 모든 걸 말하고 함께 위험에 빠뜨렸어야 했냐? 적어도 선택할 권리는 줬어야죠. 식탁 위의 그릇들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희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요. 속상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지킨다면서 정작 가족의 마음은 외면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영희 씨는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니? 아버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봤니? 미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나요. 영희 씨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영희 씨의 간절한 호소에 준호 씨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모든 것을 보여줄게. 준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금고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40년간 해온 일들의 기록이야. 준호 씨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 임무 보고서들을 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준호 씨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준비해둔 편지야. 영희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영희와 미정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준호 씨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영희와 미정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영희 씨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당신들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비밀스러운 남편, 아버지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편지에는 준호 씨가 평생 참고 살아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은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으니까요. 편지를 다 읽은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였네요. 준호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고생을 몰라줘서. 아니야,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군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위험한 임무들, 숨겨둔 재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조직에서는 내가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돼. 정말이에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평범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미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당분간은 조심해야겠지. 하지만 예전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그리고 준호 씨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죠. 난 괜찮아. 당신이랑 미정이가 더 힘들었지. 이제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기로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기로 해요.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는 자신의 과거 동료들과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보험금과 예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었던 돈들이 정당한 용도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남은 재산들도 모두 가족 명의로 되돌아왔습니다. 미정 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진짜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그러게, 나에겐 든든한 남편이고 너에겐 듬직한 아버지야.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는지. 영희 씨도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자. 정말 평범한 노부부로 말이야. 준호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 씨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그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대신 그가 평생 혼자서 감당해온 무게를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거리감과 냉정함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뭘 하실 거예요? 글쎄,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네. 너희 어머니와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고. 준호 씨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가꿔보고 싶어. 꽃이나 채소를 기르면서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 영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면 되죠. 가족의 화해 소식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준호 씨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해로 인한 가족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영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영희 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냥 가족들과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영희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여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와는 다를 때가 많죠. 이웃들은 더 이상 영희 씨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화해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동철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군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동철아. 내가 없었다면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 동철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알고 있지. 그리고 영희 씨와 미정이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동철 씨는 영희 씨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평생 혼자서 감당해온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니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네, 동철 아저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으세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동철 씨의 조언에 가족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숨김보다는 진실이 가족을 지킵니다. 오늘 일로 그것을 확실히 깨달으셨죠.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새벽을 맞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준호 씨의 제안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비밀도 거짓말도 없기로 해요. 그래,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하자.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는 평범한 가족으로 살자. 미정 씨도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진짜로 이해할게요. 가족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과 의심이 없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뭉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숨김보다 진실이 가족을 지킨다. 이 교훈은 앞으로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호는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때로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 간의 투명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과 보호하기 위해 숨기는 것,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가족 소통 비법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